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공기업 단계에서 NCS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정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Q&A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.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별건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질문 주신 내용들 중에서 중복되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제 판단에 이것도 같이 알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들 좀 묶어서 많진 않지만 묶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. 예상 시간은 한 10분 정도니까 10분 투자하셔서 꼭 좋은 팁 얻어가시길 바랄게요. 자, 첫 번째는요.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요거죠. 효율적인 학습법.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냐? 아마 최초의 시작점이 요거여서 그럴 것 같아요. 의사소통은 언어를 도구로 하죠? 한 번만 쓸까요? 중요한 내용이니까요. 언어를 도구로 한다는 것 자체가 형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. 언어라는 건 일종의 살아있는 생명체 같죠. 어떻게 조합되냐에 따라서 그 변화 영역이 되게 변화무쌍하니까요. 그렇죠?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법을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.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팁에도 넣어놨는데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성취도 수준이 너무나 다릅니다. 어떤 분들은 어휘부터 탄탄하게 그리고 뭐 문장에 대한 독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수준이 높은 분들이 있고요. 어떤 분들은 이게 많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 방법입니다 라고 제시해 드릴 만한 게 글쎄요 없죠.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달라져야 할 테니까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유형이에요. 다 알고 계시죠? 빈출되는 유형은요 엄청 중요합니다. 우리가 전체 성격을 분류했을 때 이게 P셋형이냐 아니면 모듈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뉘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특히 이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요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기본적으로는 제시문 독해. 그게 실용문이든 아니든 제시문 독해는 꼭 들어갈 거고요. 그렇죠?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? 어휘 체크 같은 거 하는 거요? 아니면 문단 배열하는 거 이런 거 빠지기가 참 어렵죠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형 자체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서 기계적으로 대응되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 유형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실용문에서 공문서라든지 기한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나오면 관련된 개념이나 배경식들도 딸려오잖아요. 우리가 통합서에서 공부했던 것들도 그런 것들이었고요.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긴 봐야 됩니다. 뭐 보긴 봐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마치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직접 묻지는 않아요. 이건 어디까지나 능력검정 시험입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. 이걸 어떻게 구성하고 그 구성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러니까 너무 저기에 열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한번 가볍게 터치하는 식으로. 그리고 그 기억한 내용을 상기할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의사소통 상황 중에서 대화 장면이에요. 뭐 고객 상담실이라고 할까요? 고객을 응대하는데 잘못된 응대는 무엇이냐? 뭐 이런 걸 묻는다면 실질적으로 뭐 경청 태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화법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잖아요. 근데 언제나 도구는 언어예요. 언어니까 그 안에서 어떠한 뭐 특징들이 있냐라는 것보다는 이 구조상 이 말이 매끄럽게 진행하는 걸 방해한다, 방해하지 않는다. 그 정도로만 보셔도 답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. 유형 꼭 체크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건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성취도가 다릅니다. 성취도가 낮은 분들은요, 밀도를 당연히 높여야 되겠고요. 성취도가 높은 분들은요, 밀도를 높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연습, 그 연습에 좀 더 치중하시는 게 좋습니다. 당연히 이거는 남아있는 자녀 학습 시간과 연결을 좀 지어야 되겠죠. 융통성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보면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썼죠? 학습 가능 시간이요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성취도가 굉장히 낮은데 자녀 공부 시간이 많이 없다. 학습 가능 시간에는 특히 자녀 시간도 포함되겠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하루 중에 공부할 시간이 많은 분들이 있고 좀 적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쩔 수 없어요. 밀도를 높이는 기본 개념보다는요. 유형에 치중하시는 게 좋아요. 그렇죠? 근데 시간이 많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성취도 수준과
연결 지어서 밀도를 높일 것인가?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 연습 위주로 갈 것인가? 이거를 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.